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내 집 마련, 청약이 답이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급한 사람은 신축 아파트 입주 시에 집 사라. 내 집 마련 핵심 전략과 모르면 당하는 것이 세금인데요. 자, 5억에 3억을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수도권 127만 가구 중 인천, 경기 남부에 57만 가구 공급된다. 그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살고 싶은데 청약이 많이 어렵다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노려라. 내년부터 2년 내 아파트 팔아도 5억 벌었다면 3억이 양도세다. 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다. 줄치며 발 주택 세금 제도. 자, 영끌 말고 3기 신도시 기다려도 될까요? 1회 과천 하남, 강남 안 부럽다. 최대 10억 로또 분양 큰 장 열린다. 내 집 마련 청약이 답이지만, 청약 당첨이 답이지만, 그것이 만일에 어렵다면 신축에 입주 시에 집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약 전쟁률이 그야말로 끝없이 치솟고 있지만, 불과 2, 3년만 기다리면 기회가 넉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급하게 집을 사야 되겠고, 신축 아파트를 만약에 원한다면 입주 기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입주 2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한다면 청약 다음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주 기간 이제 초기 입주 시작해서 한 보름 정도 그 사이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때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2년차, 2년 살고 나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이렇게 비과세된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하고요. 4년차도 좀 있다는데 핵심은 어쨌든 입주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입주 초기 이 기간 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대출이 어렵거나 전세가는 또 낮고 잔금을 치르지 못할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급한 현금이 필요하다든지 해외 직장 이주, 교육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급하게 처분할 매물이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입주 첫 주부터 다음 주까지 됩니다. 이때 각자 목표를 가지고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구입하신다면 청약 다음으로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신축 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내 단지 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고 준비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매물을 이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전세 시장 가격이 좋지 않을 때라면 입주 한 달 후 이후에도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이런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앱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 계획 같은 거, 여기 공급에 보면은, 공급을 눌러보면 공급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도 상당히 좋은데요.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한다든지 전세가 모든 것들을 다 호갱노노에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신축 살고 싶은데 청약이 어렵다면 분양권, 입주권 노려라 이건데요. 최근 들어서 수도권 청약은 그야말로 당첨이 매우 어려워서 가점 60점 이상 형성되는데 청약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청약 어려운 부동산 어린이들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 아파트 들어갈 권리를 사는 것인데요. 입주권과 분양권이 되겠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조합이 설립되어서 사업을 맡게 되는데요. 관리 처분까지 마무리되면 조합원에게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가가 끝난 후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통상 거래되는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가격과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여서 상당히 비용이 높지만 총 비용 면에서는 분양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매입 시 유의할 점은 권리를 사는 것이만큼 사업 지연의 위험과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전매 제한 등의 경우에는 모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입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으로는 입주 2년차 신축 아파트가 이제 양도세라든지 비과세 매물이 나와서 다음으로 싸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2년차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 팔아도 5억 벌었다면 양도세 3억을 내야 된다. 지금 열심히 세금 폭탄을 맞고 있죠. 세금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높아져서 그야말로 세금이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살면 보유세, 빌려주면 임대소득세, 살면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상속증여세가 따라 붙게 됩니다. 자, 20여 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지금 세금 제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보니까 전문가, 세무사도 헷갈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는 각자 도생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면 취득세를 내게 되죠. 주택수를 계산하게 되고 최대 12%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집을 산다면 주택수는 세대 안에 거주한다면 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또 갖고 있으면은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죠. 자, 이사하면 일시적 2가구 2주택.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 8% 적용합니다. 기존 집은 팔고 새로 이사 용도로 두 번째 집을 사도 그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하려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새 집은 1 내지 3%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 적용 기간 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게 된다면 8% 세율과 함께 가산세를 또한 내야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 그렇지 않으면 3년 내가 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이사를 하는데 새 집을 사도 일시적으로 2주택에 대한 배려가 있나 없나라는 것인데요. 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는 새 주택수를 더해서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분양권은 주택수엔 포함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거주를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된 뒤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정전주택과 새주택이 모두 조정재생구역에 있다면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빌려주게 된다면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가 단기 임대 기준이 되는 기간은 4년이고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방법은 세법상 단기 임대 기간은 5년으로 더 길게 됩니다. 4년 후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돼서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돼서 세법상 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말소할 때는 의무기 임대기간 절반 이상 채우고 1년 안에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말소 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팔게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인데요.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오르게 되는데요. 1주택자가 2년 안에 집을 팔면 세부담은 내년 6월 1일 이전은 1년 미만으로 부과하면 세율이 4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 세율 6에서 42%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 이후에는 1년 미만일 때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60% 적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자, 1세대 2주택 대상으로 내년 6월 1일 전에 50%, 이후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세율이 60%에서 70% 오르게 됩니다. 세금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데요. 반드시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누구도 대책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철저히 알아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세, 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요.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양도세 기준일 기존 40%에서 70%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종전기본세율 6 내지 42%에서 이제 60%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한 중과세율이 종전보다도 10% 높아져 1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양도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인상되는 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 차익이 5억 원인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지금보다 세부담이 1억 4,925만 원이 늘어나서 3억 4,825만 원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세부담이 지금보다도 1억 2,490만 원이 늘어나서 2억 9,850만 원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금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빗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에는 그야말로 사전주의다. 계약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끌 말고 3기 신도시 기다려도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주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끌 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진짜 그래도 될까 이거인데요. 자, 유래 과천 하남 강남 안 부럽다. 최대 10억 로또 분양 큰 장 열린다. 앞으로 이제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6천 가구 가량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마다 분양을 마무리하면 로또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셈이 되겠다는데요. 자, 일회 신도시에서 이제 송파 A-5 블록에서 1282가구 등 그야말로 많은 양의 공공택지 분양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공공택지 분양에 대한 단지 일반 공급의 청약 경쟁률이 118대 1이고 올해 수도권의 평균 경쟁률은 30대 1로서 매우 높은데요. 청약 가산점, 청약 저축이 당첨 하한선도 매우 높아져서 민영주택 가산점이 청약 가산점 70점가량, 청약 저축액은 2,200만 원이 이제 안정권이라는 것입니다. 20점 2,200만 원. 대단한 숫자죠. 경쟁률이 194대 1인 공공분양에서 가장 많이 당첨된 저축액은 2,646만 원이었고 매달 10만 원씩 22년 납부해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저당권을 행사를 제약받게 되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것으로 예상돼 10년간 거주 이후 7년간 팔지 못하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5년 거주 의무도 있는데요. 민영주택은 내년 2월 18일까지 분양하는 단지엔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127만 가구 분양이 이루어지고 경제 위기 시 속수무책으로 집값이 곤두박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차분하게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겠고요. 경제, 부동산 활동은 특히 남들과 반대로 해야만이, 행동해야만이 성공하는 것은 늘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